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NLP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NLP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. 첫 번째, 도메인 얘기하셨는데, 사람들이 뭐 도메인 강조를 하잖아요. 도메인 지식이 중요할 것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, 정말로 그 도메인 지식 중에 뭐가 중요하고, 그걸 어떻게 옛날 같았으면 디지털라이즈 하고, 아니면 요즘 같으면은 머신러닝 라이즈 하고,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 그 두 가지 영역을 잘 걸치고 있는 분으로서, 도메인 영역이 왜 중요한지, 그리고 그거를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시겠어요? 도메인 지식이, 도메인 지식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, 도메인 지식을 연구자나 개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, 어, 확신은 없어요. 음,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딥러닝이 엔드 투 엔드로, 뭐 거기에 좀 반하는 기운도 있긴 하지만, 엔드 투 엔드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. 거기에는 예전에는 사람 지식에 의해서 피처가 관장되던 부분이 그냥 기계가 알아서 찾아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있잖아요. 다시 말하면 이제 도메인 지식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, 나중에 되면 이런 철학이 조금씩 무너지고 예전에 어떤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던 부분과의 결합이 또 많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,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는 도메인 지식에 대한 의존성이 낮아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도메인 지식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. 하지만 그 도메인 지식을 정말 그 개발자가 갖추는 면 물론 좋겠지만, 사실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메인 지식을 갖춘 분하고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음, 도메인 지식을 갖춘 분이 어느 정도의 머신러닝 용어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, 머신러닝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실제 그 도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, 왜냐면 머신러닝 지식을 가진 분이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잖아요.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또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, 그 정도 이제 스킬을 가진 상태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요 포인트가 사실 더 네. 중요하다고 맞아요. 생각해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협업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, 서로가 서로에게 좀 애정이 있고 호감이 있고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있으면 그 옆 사람이 정말로 도움되는 동료가 되고 시너지가 나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뭐 처음 딥러닝을 시작한 입장에서는 교양처럼 일단 알아두고 오히려 딥러닝 쪽에 처음엔 집중하는 게 또 약간 뭐랄까 도구를 먼저 익힌다는 측면에서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어, 조금 더 연구에 대한 질문하자면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뭐 제가 최근에 뭐 약간 인식과 이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 딥러닝이 굉장히 그냥 쉘로우하게 매핑한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. 플랫하게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뭐 문장 레벨, 뭐 워드 레벨,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컨텍스트 레벨까지 가능할 것인가.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딥러닝 구조라든지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의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김영님의 예측과 또 거기에서의 이제 언어학의 지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. 이런 좀 어려운 질문에 답을 좀 해줄 수 있으세요?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. 근데 일단 며칠 전에 태용님도 그런 글을 쓰셨던데, 저도 사실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현재의 네트워크로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재 말씀하셨던 컨텍스트를 잡는다는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아, RNN 같은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그 건망증을 극복하는 요 문제잖아요. 기억 음, 상실증, 너무 빨리 잊어먹는 그긴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는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뉴럴 튜링 머신이나 메모리 네트워크 같은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. 긴 컨텍스트를 잡고. 근데 이런 네트워크는 이 네트워크 자체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, 결국은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결로 보자면, 특히 이제 번역이나 이런 데서 NLU에 접근해서 이게 정말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하는 거냐, 아니면 패턴을 그냥 암기해서 엄청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패턴을 암기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번역 형태로 잘 번역을 하는 거냐,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제가 최근에 그 저희 브레인에서 있는 다른 분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, 저는 이제 꼽사리 껴가지고
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라운딩이라는 주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언어학에서 나온 이론인데 두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정말 이 두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판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잣대에 대한 이론이에요. 근데 이런 그라운딩 이론 같은 것들을 NLP에 녹여내서 실제 사람이 이해하듯이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 네트워크가 진짜 이해를 하고 있는 형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누가 선도를 하고 있냐면 딥마인드가 선도를 하고 있어요, 이 연구를. 그래서 저는 이런 근원적 연구들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NLP라고 하는 게 기계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하는 거니까, 그러니까 그 방향에 맞는 방향이라고 저 생각해요. NLU라고 하면은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네,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도 그 매트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너무 단순하게 뭐 accuracy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거기에 오버핏 될 수밖에 없는데,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진짜 매트릭으로 오브젝티브로 줘야지 정말 거기에 맞게끔 학습을 하는데, 그 매트릭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뭐 그런 말씀이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, 실제로 그래서 저도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, 어느 정도 약간의 뭔가 이렇게 데이터 컬렉션과 러닝의 이런 루프가 만들어지는 그 사용자 프로덕트에서, 예를 들면 약간 어설픈 챗봇 같은 거, 그럼 정말로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하면서 레이블 어노테이션을 주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어노테이션은 분명히 어떤 그라운딩에 기반을 할 것이고, 그런 것들이 좀 선순환이 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연구할 재료도 생기고 이러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네,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거를 이제 로봇 쪽에서 생각을 하는데, 로봇에서 사실 휴먼과 인터랙션 하는 데이터 어떻게 어노테이션 할지도 모르고, 어떻게 해야지 사람같이 느끼는 거고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비슷한 주제라서 제가 또 말을 얹어봤습니다.